안녕하세요.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신나게 살자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30일 다우지수 183포인트 하락했다가 31일은 막판에 76포인트 반등했죠. 나스닥은 27일, 30일 이틀 동안 76포인트 하락 후 31일 26포인트 반등했습니다. 3대 지수 지난 1년간 그래프 감상하시죠. 금년 주가 상승은 나스닥의 기술주가 리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달 그래프 보시면 최근 한 이틀, 3일 정도 내렸다가 마지막 날 살짝 올랐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2년물 이하는 소폭 하락했고 3년물 이상 상승해서 10년물은 T노트 1.919%입니다. 1월 30일 기준금리 동결 확률 97%이고요. 인상 확률이 3%입니다.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달러 지수는 96.15이고 원달러 1154원, 원엔 10.62, 위안달러 6.96에서 금년 출발하겠습니다. 유가는 마지막 날 하락해서 WTI 61불, 브렌트 66불 선입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한국 12월 수출 457억 불, 전년 동기비 5.67% 감소했고요. 수입 437억 불, 0.46% 감소했고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 20억 불입니다.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연간 기준 10.3% 감소했고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세를 보인 2019년이었습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볼 겁니다. 다음 한국 11월 산업생산 전년비 0.3% 감소, 소매 판매 전월비 3% 증가입니다. 한국 1월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75고요. 기준이 100이니까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0.7% 상승입니다. 중공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50.2입니다. 지난번과 같습니다. 인민은행 지급 준비율 12.5%로 내렸습니다. 태국 11월 수출 전년비 7.7% 감소, 수입 13.9%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전월비 0.4% 감소이고요. 민간 투자 전월비 1.6% 감소입니다. 미국 12월 시카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48.9인데 이게 10월에 43.2로 급락을 한 다음에 2개월째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11월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631억 불인데 이거 크게 개선된 값입니다. 최대 적자가 한 800억 불 선, 이게 지금 최대치였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정 주택 매매 1.2% 증가입니다. 댈러스 지역 제조업 지수 마이너스 3.2로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레더북 소매 판매 지수 전년비 7.8%로 급증을 했습니다. S&P CS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 전년비 2.2% 증가했습니다. 미국 12월 컨퍼런스 보드 12 소비자 신뢰 지수 126.5로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페이스 원딜 이거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사인한다고 트럼프가 트윗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 직접 오라고 상당히 땡긴 것 같았는데 결국 류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발표된 게 백악관에서 류호하고 라이트하이저 사인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페이스 원딜이 사인된다는 것은 10월 11일 이후 대략 한 3개월간의 무역 전쟁의 사실상 짧은 휴전이었는데 이게 끝이 나고 다시 전투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 2D를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트럼프는 사인 후 조만간 베이징을 가겠다고 합니다. 왜 갑니까? 시진핑하고 페이스 2D 개시를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작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빨리 시작하자는 것이고요. 중공은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시간 끌려고 하겠죠. 페이스 2D라는 게 중공이 가서 얻어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최근 중공은 금융시장도 추가 개방을 했고 국영기업 보조금 축소 조치도 했고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그동안 차별 대우가 심했는데 이것도 없앤다.
이렇게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름대로 개혁 비슷한 어떤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즉 이전에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지재권, 환율, 보조금 이런 그 국가 자본주의에 기초한 그 경제정책, 산업정책,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프랙티스 이런 거, 이런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지금 그 어떻게 방어를 할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구경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중공이 용감하게 미국한테 맞서다가 엄청 얻어터지면서 사실 뒤지기 직전이었죠.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라운드에서는 아마 무지막지하게 대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트윗에 감히 상무부 대변인 따위가 물어뜯고 지랄을 하지도 못할 것 같고요. 요즘 태도들이 아주 공손해졌지 않습니까? 중국 태도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추가 관세에 얻어맞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범위에서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이렇게 수용하는 척 하면서 시간 끄는 게 중공 전략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공 내부 경제적 문제점 빨리 해소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공격의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힘을 비축하려고 하겠죠. 결국 아직은 힘이 약한데 힘을 더 길러서 미국한테 제대로 한번 대들어 보겠다. 이게 중공 속셈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1라운드 약속 지키는지 여부, 즉 실천적으로 숙제검사 철저히 하겠죠. 그러면서 2라운드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이제 몰아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재권이나 환율이나 보조금 이런 것은 숙제검사하고 2라운드 협상이 지금 겹쳐져 있고요. 실천적으로는 미 농산물 500억 불 이상 상당 500억 불 상당 구매를 하고요. 그다음 이와 별도로 미국산 제품 2천억 불 추가로 더 사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파급 효과를 낼 것 같지 않습니까? 2017년에 중공이 사간 미국산 상품은 1,300억 불이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그 구매액이 560억 불 이렇게 지금 그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미 무역 대표부 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2년간 그 1월 15일 날 사인이 되면은 2월 15일부터 그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럼 2월 15일부터 이제 2년이 되는 거죠. 2천억 불 상품을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1,300억 불 사는 것보다도 추가로 2천억 불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중공이 미국산 해마다 대략 한 2,300억 불씩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대체 효과를 이 글로벌 시장에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즉 중공이 미국에서 사는 만큼 추가로 더 사가는 만큼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국가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중공산 기존 관세는 또 사실상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중공의 미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겁니다. 2,500억 불, 25%, 이 집 관세가 엄청나잖아요. 이거 25% 관세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 전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평균 3%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2월 15일부터 1,200억 불에 대한 관세가 17.5%로 내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중공의 희망대로 미국이 이 기존 관세의 철회 일정을 밝힐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 설날인 어제도 이거 엄청 났었죠. 그 다음에 신장 지역, 티베트 지역, 대만 관련 이런 인권 등을 매개로 한 미국의 공세 지금 2019년도에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대만에 대사급 파견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언뜻 지난 연휴 중에 나왔었는데 이는 미국이 하나의 그 중국 정책을 이미 버린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지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런 상황에 더해서 이게 지금 2020년이 시작되면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라고 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갑자기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준군사 조직 시아파 민병대, 이걸 미국이 공습을 했습니다. 이란을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연합군이 이란을 지금 포위하고 있고 또 포위망을 좁혀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라크, 시리아 등의 이란 혁명수비대의 준군사 조직을 그냥 두면요, 이란을 포위한 연합군을 배후에서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거하는 작전을 시작을 한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앞으로 공습은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된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갖다 때리면은 결국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전이 한 달 갈지, 1년 갈지, 3년 갈지 알 수 없죠. 이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란은 계속 포위망 좁혀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위해서 자멸시키려고 하지,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굴복하려고 지금 나서는 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 대사관이 친이란 시위대 공격을 받은 걸 두고 지금 트럼프가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공도 지금 가면을 벗어 던져버렸고요. 그런데 이란과 북공 뒤에는 중공과 러시아, 특히 중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2020년 시작하면서 갑자기 급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공은 자발적 핵 포기 못한다, 이렇게 사실상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거 새롭지도 않고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 이렇게 알고 짐작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핵 끌어안고 굶어 죽으라는 것인데, 굶어 죽이겠다는 건데, 결국 죽기 싫으면 이제 항복할 거라는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중공이 개구멍으로 비상식을 자꾸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중공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제재, 이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지 저는 아주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이터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 내용 공유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사를 봤는데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 화려하게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잖아요. 최장기로 올랐다 그러죠. 엄청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금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말은 주가도 오르고 채권값도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기 극복한다는 이유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그런데 돈을 풀었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제 빚을 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부채로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 기업들 부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제 통계로, 데이터로 이제 기결이 됐습니다. 그래프 보십시오. 미국 기업들 경기 회복으로 이익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익 규모가 크게 넣은 건 아닙니다. 이익 규모는 큰 변화가 없는데, 그러나 이익은 계속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채 팔아서 현금을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 많은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재무전략 원칙이 딱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들, 미국 재무전략. 쌓인 현금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주인한테 돌려주든가, 이겁니다. 주인한테 돌려준다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도 투자 그다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회사채 지속적으로 팔아서 조달된 그 천문학적 돈을 주주 환원했다는 뜻입니다. 투자 안 했으니까요. 자, 주주 환원하는 방식도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금 주거나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주면은 배당 소득세 뜯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배당 늘려주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해 주는 것이 주주에게는 더 낫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죠. 자, 이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배당 증가보다 자사주 매입이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은 넘치는 돈을 갖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지속적으로 회사채를 팔아제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금리 내려가니까 회사채를 비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회사채 비싸게 팔아서 주식 샀다는 겁니다. 자기 회사 주식. 무슨 말입니까? 빚내서 주식 샀다는 뜻입니다. 빚테크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10년간 미국 주가의 장기 상승에는 이런 빚테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 PER, per 왜곡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익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주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earning per share,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per가 EPS를 프라이스로 나눈 거니까, 그렇죠? EPS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럼 per는 내려가서 주식이 싸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으로 또 주목되는 그 현상이 저금리 영향으로 회사채가 비싸게 팔리니까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저등급 회사채, 등급이 낮은 회사채 발행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물건 팔거나 매출이죠. 주식 팔거나 채권 파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판다는 것은 자기 자본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회사를 팔아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세 번째로 채권을 판다. 이거는 타인 자본 증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빚내는 겁니다. 빚. 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무슨 전환사채니 신주 인수공부 사채니 온갖 짱구 굴려봤자요. 결국은 주식 팔거나 채권 팔거나 이 두 가지를 요리조리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이 한 짓은 회사채 비싸게 팔아서 주식 사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언젠가는 바뀌게 됩니다. 이 트렌드가. 과연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매우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에? 다시 한번 판이 바뀌어지는 거니까요. 매우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당장 바뀔지, 금년에 바뀔지, 내년에 바뀔지, 5년 후에 바뀔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분석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당연히 비싼 주식 팔아서 하락한 채권 상환하면 됩니다. 와, 대박입니다. 그렇게 잘하면은. 네? 주가 올려서 돈 벌고 주가 내려서 돈 벌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뭡니까? 장사의 일반 원리 아닙니까? 유사 일에 이 원리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게 여전히 분명히 작동되리라고 저는 보는데, 미국의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제기된 것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이 다시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쟁점을 특히 주목해서 계속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면서 미국 주가 상승 움직임 분명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오르다가 막판에 다시 반납해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면은 이익 실현 매물이 증가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 USMCA, 나프타 대체하는 USMCA 비준됐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비준됐고,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는 기본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최근 상승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 없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공 경제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공과 연동된 글로벌 경제 만만치 않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크게 호전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추가 상승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익 실현 욕구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1월 이후에는 좀 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적당한 기간, 상당 기간 쉬어가는 장세가 될지 아닐지, 장세가 전개되는 거 아닌지 저는 이렇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요, 2019년 한국의 수출입 정리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12월 20일까지 한번 정리했던 것인데 다시 12월 전체 데이터 넣어서 수정한 것입니다. 보시면 10월, 11월 두 달 동안은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14% 넘었었죠. 근데 12월에는 마이너스 5.6%로 한 자릿수로 일단 감소했습니다. 자, 쟁점은 과연 금년에 수출이 회복될까입니다. 2018년 10월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비 무려 22.5%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018년 12월에 수출 증가율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1.7%. 이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해서 13개월째 감소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2월에 마이너스 11.3%, 6월 달에 마이너스 13.8% 이렇게 큰 값 나왔고 10월, 11월 두 달 연속 마이너스 14% 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마이너스 5.6%로 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 이걸 이제 근거로 회복 희망가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회복을 기대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1번 기저효과죠. 2번 반도체 경기 회복된다는 거고 3번 미중 무역전쟁이 완화되어 갖고 수출 경기 회복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겁니다. 이 세 가지 하나씩 한번 까보겠습니다. 1번 기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 수출이 구조적으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력 수출 대기업들은 글로벌 선수입니다. 글로벌 선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글로벌 투자, 글로벌 생산, 글로벌 판매 최적 전략을 추구합니다. 한국은 투자하거나 생산하기가 열등한 국가입니다. 즉 한국에 투자 안 하고요. 한국에서 생산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던 것을 이제는 해외에서 만들어갖고 한국에 수입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한국에 투자하고 왜 한국에서 생산합니까? 한국에서 생산 안 하는데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네. 이게 이미 지금 추세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 원인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더 심해지고요. 노동시장은 개선되기는커녕 더 개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에서 사업 비용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연금을 통한 이게 사실상 국유화하는 거 아니냐. 연금을 통한 불법적인 의사결정 개입 이게 지금 준비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주식은 국민연금의 것이 아니고 연금 계약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주주총회에서 개입한다는 거 그럼 뭡니까? 남의 주식 갖고 지가 주인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경영권이라는 것도 재산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불법행위, 위헌적인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은 지금의 헌법이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반도체 경기 회복은 저는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가 원래는 2019년 3분기였다가 4분기로 또 연기됐다가 이제는 2020년 2분기 이후 3분기 이 정도 자꾸 연기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연기되는 거 아닌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반도체 경기가 설사 회복된다 하더라도요. 찔끔 효과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2017년, 2018년과 같은 그런 효과는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경기 회복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좋아도요. 한국 경제는
건더기 없는 묽은 국물 맛이나 찔끔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중 무역 전쟁은요, 이게 만약에 악화되거나 아니면 좀 좋아지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악화가 되면은 그럼 중공은 코피 터질 텐데 한국은 쌍코피 터질 것 같고요. 잘 돼봤자 한국은 좋을 일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중공이 무역전쟁 발발 전에 위에서 본 것처럼 미국산 물품 수입액이 1,300억 불인데 여기에 2년간 2천억 불을 추가로 더 사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중공은 미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즉, 한국은 대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국에서의 수입도 줄어들고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의 그 다른 나라에 대한 한국의 수출도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합니다. 예. 그리고 중공의 미국 수출은 지금 여전히 관세로 막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중공을 통한 한국의 우회 수출 길도 막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11월 달에 생산, 소비, 투자 등이 저널비 늘었다. 이는 11월 산업활동 동향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매 판매는요, 8월에 3.9% 증가했다가 9월, 10월 두 달 연속 2.3%, 0.4% 이렇게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3% 증가한 것입니다. 즉, 강력한 소비 회복은 아닙니다. 예, 하여튼 늘기는 늘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비 1.1% 늘었지만 전년 동기비로는 0%로 변화가 없고요. 건설 기성은 1.8% 감소를 했습니다. 즉, 투자 회복 조짐, 본격적인 투자 회복 조짐, 이거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산 부문에서는요, 반도체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광공업 생산은 전월비 0.5%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 이런 거 서비스업 증가해갖고 전 산업 생산이 0.4% 증가했을 뿐입니다. 다음 경기 지수 중에요, 선행지수 이거 반등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기준선의 100 훨씬 밑에서 그 이전에 급락을 했다가 살짝 회복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즉 의미가 있으려면은 100 이상에서 추세적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관찰을 해봐야 안다 이런 뜻이고요. 동행지수는 여전히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인지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일단은 의심이 듭니다. 소비, 투자, 수출, 자, 요건 다 나왔습니다. 이제 확인되지 않은 것이 바로 정부 지출 부분입니다. 2019년 4분기 GDP 끌어올리려 그러고, 그 다음에 2020년 1분기 회복 신호 만들어 보려고 지금 재정 투입 사상 최대 규모로, 특히 금년 천문학적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지금 생나파를 불고 있습니다. 예. 4월 총선용 돈 살포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살포하면요, 일부 데이터 좀 좋게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이거 지속 불가능하죠.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2분기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 총선에서 하여튼 간에 이긴 다음에 추경 예산은 왕창 뜯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에? 세금도 왕창 뜯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빚내서 흥청망청 한다는 겁니다. 결국 푼돈 받고 자자손손 목돈 뜯기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2020 신나게 뛰자. 금년에는 주중에 한 최소 2번 정도 달리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예, 그래서 연간 누적 달린 거리 한 1000km 넘기도록 일단 어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에 집에서 오목교역까지 걸어가고요. 그래서 안양천 아닙니까? 안양천 일단 한 12km 정도 뛰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뛸 수 있다는 거.
예? 정말 그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뛰는 사람들 부럽습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들 부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달리기 시작해 보시기를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무리 없이 꾸준하게 하여튼 조금씩 늘려가면서 신나게 뛰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